자, 지금은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성장과 물가가 한판 붙었습니다. 전쟁이라는 뜻인데요.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기업들에게 모래 주머니를 차고 달리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지금처럼 달릴 수는 없겠죠. 그러니 조정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얼마 전에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시진핑은 트럼프를 자신의 정원으로 안내해서 300년 된 고목을 보여주었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은 왜 그랬을까요?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심지어 저 나무 한 그루조차도 미국 역사보다 오래되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작 트럼프는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통역에게 시진핑이 다른 국가 대통령을 이곳에 데려온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트럼프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트럼프가 정말 유치할 정도로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낍니다. 정치 외교 무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벤트에는 역사성과 상징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예컨대 그 나무가 300년이나 되었다는 것은 역사지만 그것이 미국 역사보다 오래되었다는 것은 상징입니다. 즉 시진핑은 중국이 매우 거시적이고 긴 호흡으로 세상과 시대를 바라보고 있지만 트럼프의 미국은 너무 단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비판하고 비꼬았던 것입니다. 즉 시진핑은 수백 년 동안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치를 바라보지만 트럼프 당신은 고작 당신의 자랑거리만 찾고 있지 않느냐는 비아냥이기도 합니다. 자, 경제 그리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성장과 물가의 전쟁이라고 했죠. 예컨대 30년물 미 국채 금리는 최근 5.20%까지 오르면서 2007년 이후 무려 20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고 글로벌 채권 벤치마크인 10년물도 장중 4.69%까지 오르면서 2005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이처럼 국채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은 차입 비용이 높아지면서 미국 경제 성장을 둔화시킵니다. 즉 기업은 모래 주머니를 차고 달려야 하는데 당연히 조정은 필연적이지만 그 정도와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성장은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가격을 따라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투자거든요. 한국 코스피만 해도 그렇습니다. JP모건은 코스피 평균 주가를 9,000으로 올렸습니다.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전망치입니다. 예컨대 FN가이드 컨센서스를 종합하면 올해 코스피 예상 순이익은 680조 원, 내년에는 850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고 이 같은 전망치는 앞으로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이지만 두 회사를 제외하더라도 25% 이상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 결과 코스피 평균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은 5월 18일 기준으로 7.95배에 이르는데 이것은 2010년 이후 코스피 평균 PER 9.96배에 비하면 낮습니다. 자, PER이 낮다는 것은 실적 대비 주가가 그만큼 싸다는 의미인데 예컨대 내년 또 순이익을 현재 코스피 지수에 반영하면 코스피가 1만 포인트를 넘어섭니다. 국내외 증권회사들의 추정치가 정당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지난 10영업일 기준으로 무려 30조 원, 올해 들어 지금까지 100조 원 정도의 주식을 팔고 있고 그 때문에 환율도 1,500원을 넘어섰지만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전체 비율은 오히려 40%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외국인, 특히 헤지펀드를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 안 합니다. 그 때문에 부자 몸조심 하듯이 많이 벌었다고 판단되면 수익을 챙깁니다. 단기 관점에서는 아끼다가
똥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언론에서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이라고 표현합니다. 더구나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성장과 물가가 격하게 충돌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몸조심을 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대체 내 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이때는 다시 한번 역사성과 상징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역사성은요, 지금까지의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은 오르거든요. 또한 그것은 인간의 탐욕에 바탕합니다. 남들보다 더 부자 되고 싶다는 욕심, 지금의 기술보다 더 나은 기술로 매출을 높이겠다는 욕심들이 자본주의 성장의 근원입니다. 이것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완전히 다른 측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상징성은 무엇일까요? 요즘 물가가 왜 이리 비싼지 굳이 경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시장 바구니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물가가 하루 이틀이 된 것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최근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즉, 고물가라는 것이 일상화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4년 이상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최근 벌어진 미국 이란 전쟁도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을까요? 더 많으면 많았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벌써 대만 전쟁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한반도일까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물가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즉 한국의 반도체나 코스피에서 느낄 수 있겠지만 기술 성장이 엄청납니다. 이것이 고물가가 던지는 상징입니다. 물론 조정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오르내림이 반복된다는 것은 결국 조정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오른다는 것은 성장이 이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또한 상징입니다. 따라서 별반 재주 없는 우리가 돈의 질, 즉 여윳돈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꾸준히 투자하는 것 외에는 내 돈을 지키고 불릴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투자 역사에서 볼 때에도 내 돈이 투자 시장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보다 그냥 계속 있는 것이 훨씬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돈 파는 가게 바인 투자 자문회 하는 일도 고객분들의 돈이 투자 시장에 가능하면 더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에게 맡긴 돈을 지키고 불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도 내 돈을 지키고 불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